네, 광고 퍼포먼스 1팀 진현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국 퍼포먼스 A팀 한규태 대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 자체를 가지고 온 거는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좀 왜 해야 되는지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어떤 결과값이랑 광고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규태 씨가 먼저 그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최근 빅데이터가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우선 마케팅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고객님이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숨겨진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켜서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사실 데이터가 좀 이게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도 다르고 그게 약간 좀 개인별로 마케터의 좀 능력치의 좀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로우 데이터 자체는 좀 똑같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뽑은 인사이트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 세팅을 해야 되고를 좀 중요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을 좀 어떤 항목들을 좀 할 수 있냐를 이제 혹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란 연령, 성별, 소득, 위치 등 고객의 초점을 맞춘 분석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 세그먼트와 타겟 시장을 식별하고 마케팅 캠페인을 맞춤화하며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보시기에 그 오디언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영별, 뭐 소득, 뭐 영별, 성별, 연령 뭐 등등, 그러니까 저희 기초적인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뭐 4050, 2030 이런 것들과 뭐 남자, 여자 막 이런 이제 인구 통계학적이라고 하면 저 사실 워딩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의 코어 타겟이 어디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노출을 뭐 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냥 그 코어 타겟 정도의 타겟팅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논 타겟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논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 장점도 있어요 분명.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쨌든 만약 저희 제품이 고연령이 만약에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이 잘 돌아갔을 때 기준으로 언젠가 이게 타깃이 잡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앞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리는 그냥 2030은 빼고 그냥 4050부터 진행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뭐 거기에 대한 광고 위주나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제품이 어디에 속해 있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석을 할때 사실 저희 제품이 이제 뭐 화장품 같은 제품은 이제 뭐 사실 남자 쪽보다는 이제 여자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남자를 빼야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남자 여자 두 개 다 노출을 해봤을 때 효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자체를 저희가 말 그대로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시작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거기서 많은 또 매출이 빠져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을 때 사실 그 남성 쪽에서 그 구매율은 오히려 좀 더 높은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너무 처음부터 남자는 우리 거 안 사겠지라고 하고 빼기보다는 검색량도 적은데 대신 뭐 선물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사주려고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제품은 뭐 여성 제품이기 때문에 남성은 빼고 시작한다보다는 우선 같이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한 뒤에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 분석입니다. 행동 분석이란 고객이 회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분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여 잠재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장바구니를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또한 고객이 얼마나 자주 구매하고 얼마나 오래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고객 충성도 및 구매 행동의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동 분석이란 행동 분석이 꼭 중요시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 분석이 말 그대로 이거 저희가 GFA나 뭐 페이스북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 모주 자체가 이 사람은 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저 타겟을 잡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뭐 GF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막 저 사람이 뭐 하지 저희가 분석을 하나하나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이버나 이런 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에서 그 유저에 대한 행동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되고요. 또 만약에 뭐 이런 쪽에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쪽에 이제 모수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동 분석도 사실 저희가 아까 그 뭐 연령이나 성별의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코어 타겟을 정한다라고 하면 아마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행동 분석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정해져 있는 것만 했을 때 딱 그 한계치가 도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좀 다른 타겟을 잡았을 때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너무 좀 좁은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넓게 뭐 예를 들어 뭐 생활용품 광고주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뭐 샴푸나 이런 거에 구매를 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헤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좀 더 전환율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생활용품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코어 타겟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뭐 여성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른 쪽에 노출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코어 타겟에 맞는 것보다는 조금씩 확장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좀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준호님이 안녕하세요. 헬스용품을 메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 새로운 캠페인 생성에 어드밴테이지 타겟으로 머신러닝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노출량이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혹시 타겟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캠페인 자체가 중단된 거를 제가 사실 본 적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제대로 세팅만 했다면 사실 캠페인이 알아서 중단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세팅적인 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노출량이 점점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GFA처럼 저희도 처음에 이제 소재를 띄었는데 클릭 되는 게 너무 안 좋으면 네이버 자체에서 노출을 많이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것도 노출 점점 줄어들고 계속 CPM이 올라가고 CPC가 올라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소재를 지금 어떤 걸 사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재를 좀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헬스 용품이란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또 타겟이 생각보다 저희가 또 상세하게 잡을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서 표현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어드밴테이지 타겟이라고 하니 사실 이게 저희가 설정하는 타겟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두신 것 같은데 이거를 오히려 그냥 어드밴테이지 타겟으로 하나 돌리시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도 타겟을 설정을 해가지고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캠페인을 두 개를 가지고 수동 타겟이 낫냐 아니면 어드밴티지 타겟이 낫냐를 좀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잠깐 세 번째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 분석입니다. 태도 분석이란 고객이 회사와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신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자연어 처리 도구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여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중 하나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 고객 리뷰를 분석하여서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패턴으로 파악하는 그런 분석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고객 이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고객이 회사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부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면 고객과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태도 분석이란 고객 맞춤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조금 어떻게 보면 CRM이랑 좀 신규 고객 들어왔을 때 어쨌든 이 전환율을 잡기 위한 좀 뭐랬지 이탈률 방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라고 하면 사실 리뷰 작업을 하는데도 아직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다 이런 태도 분석 때문에 한다라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리뷰가 많고 좋은 글이 많으면은 이거를 좋나 보다라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소비자들도 이게 작업이 가능한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좋은 리뷰를 보더라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솔직한 리뷰를 많이 보는 편이고 평점 같은 경우에도 뭐 별 5개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사실 5개짜리는 보지 않고 하나짜리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이 있더라도 이게 언더 단점이고 내가 이게 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단점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별을 한 개 주고 좀 나쁜 말들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봤을 때 뭐 그 개인 취향에 안 맞아서 좀 나쁘게 쓰는 글들 좀 필터를 해서 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제품 자체가 좀 뭐가 부족하다, 잘 고장난다 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런 쪽에서 사실 그런 리뷰를 안 받으려고 하면 뭐 작업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제품력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됐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 제품이 그렇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무응답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리뷰 소비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리뷰를 보는 다른 소비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그 소비자를 보다 제품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봤을 때 사실 저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품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있는데 무시를 하게 됐을 때 그 제품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 그냥 그 소비자한테 제품이 만족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뭐 이런 건 좋다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시면 다른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 해당 소비자도 사실 자기도 만족은 못했지만 저희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소비자가 봤을 때도 괜찮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큐티 씨는 리뷰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좀 많이 보는 편이실까요? 저는 우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항상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할 때 아니면 뭐 구매를 꼭 안 하더라도 이 상품 괜찮은가 하면서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저는 리뷰 수 그리고 평점을 일단 먼저 보는데요. 그런데 리뷰 수가 뭐 한 100개도 안 되고 그러는데 평점이 그냥 딱 5.0점이고 이러면은 약간 좀 여기 리뷰 작업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4.89 이런 게 더 신뢰감이 갈 때가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리뷰 작업이 있는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리뷰 낮은 순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꼭 뭘 살 때만 하는 꼭 뭘 살 때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장소를 가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 그 리뷰를 먼저 보거나 그럴 때에도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 리뷰 낮은 순으로 보는 게 그 업체만의 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확인해야 이런 단점이 있으면은 나랑 좀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평가보다는 낮은 평가 순으로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많아서 저도 그 낮은 순으로 해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실 소비자가 똑똑해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저희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면은 어떤 뭐 전환이나 뭐 그런 브랜딩 목적에서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좀 활용을 좀 하는, 잘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카카오 먼저 조금 대리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선호하는 것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인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자산 관리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경제 이력, 관심사, 소비 성향 등을 분석하여서 맞춤형 서비스를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상품을 추천해주는 카드 추천 서비스, 특정 가맹점의 할인 혜택 추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소비 경험을 할 수 있게 카카오 쪽에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모수가 저는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만약 사실 그 카카오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효율이 막 엄청 좋은 매체는 아니라고 사실 저희는 봐요. 이렇게 돈을 진짜 많이 쓰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브랜딩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전환 목적으로 카카오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사실 효율이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신에 카카오의 플랫폼 자체를 사실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등등 그 카카오 플랫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70% 이상으로 봐요. 7, 80%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수를 가지고 이제 이 카카오가 제공해주는 뭐 서비스라든지 좀 추천들이나 이런 게 데이터가 정확하다 보니 좀 데이터의 활용을 이렇게 했을 때 좋구나라는 거에 대해 좀 대표적인 좀 예시가 좀 카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오늘의 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서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앱 내에서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오늘의 집 앱 첫 화면을 개인화하여 추천과 발견의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홈 영역에서 클릭 전환율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조회 전환율도 약 60% 이상 높아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집 사진 피드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진 추천도 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화 피드 적용을 통해서 모든 유저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집은 유저의 해통 또한 분석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유저의 행동을 바탕으로 상품 구매 패턴, 즐겨보는 컨텐츠와 스타일, 주제 등을 분석하여서 유저의 성향을 판단합니다. 이를 오늘의 집이 가진 뭐 미니멀리스트, 뭐 미드 센추리 같은 분류 체계와 결합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지는지 그런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서 다음에 고객님이 뭐 볼 컨텐츠나 고객님께서 더 관심이 가지고 고객님께서 살 가능성이 높으신 그런 제품을 예측하여서 추천하는 것. 이러한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집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직접 사실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을 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광고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온사이트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너 나중에 에이딩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클로징 패널이나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나가기 전에 저희의 베스트 제품들을 좀 더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관심이 있어 하는 쪽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제가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막 이런 걸 했을 좀 할 것 같다 이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최소한의 그 온사이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클로징 패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탈률을 좀 방지를 하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오늘의 집도 그렇고 네이버도 계속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듈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좀 뭐 포유 영역이라든지 그런 쪽이 영역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 개인화에 맞춘 영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조금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도 좀 다른 거를 봤을 때도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딱 그 키워드에 맞춘 제품들만 나올 거고 연관도가 없는 제품은 안 나오게 되거나 이게 저희도 예측만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전환율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전환율 자체는 올라가는데 전환 수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미리 좀 모듈을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어떤 우리는 타겟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를 조금 미리 먼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당근마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고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당근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근마켓은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데이터 분석 활용 예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카테고리 자동 분류입니다. 사용자가 당근마켓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진을 게시했을 때 머신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및 분류 기술을 통해서 상품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올린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판매자들도 이런과 같은 현상으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의 맞춤형 콘텐츠 추천입니다. 당근마켓은 사람들에게 관심 상품을 추천하여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때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컨택 이력, 관심사,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하여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 홈 화면에 자동으로 추천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더 전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맞춤화된 거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뭐 당근마켓 위에 저희가 말씀해드렸던 이 사례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적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해주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쨌든 했을 때 이 사람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뭐 플랫폼에 녹여 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보고서라든지 저희가 어쨌든 그 로우 데이터가 나오는 처음에 말했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뭐 이런 검색을 한 사람은 전환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데이터나 뭐 대시보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고서나 엑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로우 데이터를 사실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시보드에도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나오기는 하고 지표도 다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보려고 하면 좀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 한눈에 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보기에도 좀 어렵고 막 이것저것 뒤져야 되고 막 창 두 개 띄워놓고 막 좀 보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서 대행사를 쓰시는 부분도 보고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주니까 쓰시는 분들도 좀 많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 직접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엑셀에서도 많은 뭐 기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로우 데이터랑 피벗 테이블만 가지고도 많은 데이터를 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못해, 엑셀 못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저희 그 제품 판매에 대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뭐 문구 그냥 이쁘게 하고 뭐그 소재 잘 만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사실 좀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뭐 소재 좋고 하면은 전원 자체는 잘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잘 됐을 때가 말고 좀 안 됐을 때 그냥 뭐 마케팅 효과 없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명히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안 된 이유들을 찾고 안 된 이유들을 찾고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리사르님이 데이터 분석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어떤 분석이 좀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보고서의 틀,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뽑으신 그 틀 자체를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데이터나 뭐 엑셀 이런 거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자인 경우에는 해결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데이터를 좀 여러 개를 보셔야 인사이트가 그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데이터를 볼 때에도 뭐 데일리로 보면 편차가 너무 크고 주간으로 보면은 막 이게 주간으로 볼 때도 있고 월간으로 볼 때도 있고 뭐 전월 대비 동기간을 볼 때도 있고 뭐 저번 상반기 대비 아니면 뭐 작년 대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도 너무 많고 그 안에서 뭐 캠페인별 비교, 그룹별 비교, 상품별 비교, 키워드별 데이터 분석 등등의 그 항목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그래도 다 낼 수 있으면 다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눈앞에 아득해지는데 요즘 AI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GPT에서 사실 데이터 같은 것도 분석을 이제 많이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AI를 좀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사실 그 AI가 점점 활용을 하다 보면 저희도 사실 그게 머리가 좀 죽고 저희도 생각을 했을 때 AI가 이거를 딱 그 눈에 보여지는 데이터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사실 뭐 클릭률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안 좋은지 내부 사정을 아는 마케터가 이건 이래서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을 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AI가 그런 상황 자체를 다 모르다 보니 그 데이터적인 분석 자체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해석이 정확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AI 활용보다는 저희가 직접 해서 이제 그 데이터랑 이 회사의 상황에 좀 대조를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많이 뽑는 편인 것 같아요. 점점 AI가 활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사실 막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보다는 직접 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케터의 그 주관적인 좀 생각과 이제 뭐 회사의 상황과 또 데이터 이거를 다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AI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AI는 데이터 분석에는 활용을 안 하고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카피 뽑을 때나 아니면 저희가 뭐 소재 뽑을 때 그럴 때는 좀 아직 AI는 조금씩은 이제 활용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조금씩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할 때 제시도 좀 어려운 게 있으셨나요?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그 고객님께서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을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타겟팅 있게 그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 같은 걸 진행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분화를 잘해서 고객님의 관심사를 나누고 그, 그 관심사에 맞는 관련된 상품들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련이 그 밀접하게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추천을 드리고 하는데 그 고객 타겟팅화 말고 약간 유사하게 약간 비슷하거나 좀 관심을 가질까 하는 고객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럴 때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뭐 계속 마케팅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저희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어 맨날 아마 그 뭐 마케팅에 정답은 없다라는 말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뭐 성공 레퍼런스가 얼마나 갖고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계정을 맡았을 때 느끼는 거는 이거를 제가 잘 된 거를 적용해도 여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에 각각 계정에 맞는 세팅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여러 박자가 맞아야 사실 이게 좀 터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제품만 좋아도 안 되고 상세 페이지만 좋아도 안 되고 뭐 광고 세팅만 좋아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다 좀 맞았을 때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을까가 뽑을 때는 좀 데이터 분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데이터나 뭐 이런 것 좀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나 뭐 인사이트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이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